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폭염 경보 속에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전주가 27.1도, 익산은 26도를 보이고 있고 한낮에는 대부분 36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더위 체감 지수는 위험에서 매우 위험 수준까지 치솟겠고 자외선도 매우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한때 동부 내륙 지역에선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에는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지속되겠습니다. 익산시가 민원을 받고 한 아스콘 공장의 매연 농도를 측정했는데요. 2달 만에 현장에 나가면서 공장 측과 사전에 방문 일정까지 조율한 것으로 확인돼 행정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익산시 낭산면에 사는 김모 씨는 지난 4월 말 시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마을에 있는 아스콘 공장에서 이따금 악취가 심한 매연이 나와 행여 인체에 해로운 건 아닌지 걱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매연을 배출하는 정도가 심할 때는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악취도 심했었고 매연도 아주 진하게 나왔어요. 김 씨는 익산시에 후속 조치가 없자 5월 초 2차 민원을 냈고 그래도 반응이 없자 6월 초에는 환경청에 민원을 냈습니다. 익산시가 도보건환경연구원과 조사를 한 건 최초 민원일로부터 2달이 다 된 6월 25일. 더욱이 조사 전에 업체 측과 방문 일정까지 조율했습니다. 가동하시는 날짜에 저희가 맞춰서 나가겠다 그렇게만 사업장에 얘기를 했는데요. 익산시는 매연은 기준치 이하로 분석됐다며 골재를 규정대로 덮어놓지 않은 부분만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익산시는 업체 측의 가동일과 연구원의 일정을 서로 맞추다 보니 점검이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 기관과 사전에 방문 일정을 조율한 건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스콘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에는 이 발암성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주민들 불안이 큰데요. 일단 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업체와 상의해서 측정 날짜를 잡게 되면 정확도도 떨어질 수 있고 그동안 악취와 축산 폐수 문제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아 왔던 익산시가 엉성한 환경행정으로 다시 한번 주민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한국전통문화의 원장 자리가 5개월째 비어 있습니다. 전주시가 한옥마을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수공예 중심 도시 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보도에 오정현 기자입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사무실입니다. 전 원장이 지난 3월 건강상의 문제로 사직했지만 지금까지 후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3차 공모가 진행되고 있어서 후임자를 찾는다고 해도 9월 초나 돼야 취임이 가능합니다. 6개월을 비워놓게 되는 셈입니다. 적격자 없음에서 2차 때도 마찬가지로 적격자 없음으로 판정이 돼서 지금 3차 공고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전주시가 10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수공예 도시 조성 사업의 핵심 기관입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의 공예품전 시간을 리모델링해 수공예 산업의 거점 유통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이곳의 운영을 한국전통문화전당이 맡게 됩니다. 당장 다음 달 임시 개관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운영을 맡을 한국전통문화전당에는 원장과 사무국장이 없습니다. 수공예를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한국전통문화 원장뿐만 아니라 사무국장까지 6개월째 공석 중인 상태에서 앞으로 전주시는 이 일을 어떻게 전개할지 시민의 대표로서 상당히 우려돼서 수공예 중심도시 조성 사업은 전주시의 민선 7기 문화산업 분야의 대표 사업이지만 사업을 이끌어갈 한국전통문화전당에는 5개월째 원장이 없어서 시작부터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군산은 여름 휴가철이면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인데요. 그러나 당일치기 관광에 성수기를 맞은 숙박업소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근대 역사를 간직한 군산 구도심에 있는 숙박시설입니다. 여름철 휴가 성수기를 맞아 손님들로 꽉 차야지만 빈방들로 썰렁합니다. 이렇다 보니 예약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성수기가 7, 8월인데
예전 같으면 이게 방이 꽉 차거든요. 근데 지금은 30% 정도밖에 안 차는 것 같아요, 진짜. 지난해 연결도로가 개통돼 기대가 컸던 선유도 숙박업소들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니까 아예 그냥 당일치기로 와서 화장실이랑 샤워장을 만들어 놨으니 거기서 수영하고 거기서 씻고 그냥 나가는 거죠. 숙박객 감소는 인근 음식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저녁에도 손님이 없어서 가게도 꾸려 나갈 지금 힘들어요. 나가기가. 매출이 얼마나 졌어요? 매출이 반에서 반절 지금 줄었어요. 지난 6월까지 군산을 찾은 관광객은 245만 명. 지난해 이맘때 166만 명보다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당일치기 관광에 그치면서 체류형 관광객이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숙박업소의 불황은 올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볼거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걸 만들어주고 그래야 관광객들이 또 오시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군산 안 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차별화된 체류형 관광 상품 개발이 절실해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부안 유천리는 고려시대 최고의 청자 생산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곳에서 대규모 건물터가 발견돼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고려시대 최고의 청자를 생산했던 부안 유천리 요지. 수만 점의 청자 파편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1000년 가까이 흙 속에 묻혀 있었지만 신비로운 푸른빛은 금방 구워낸 듯 영롱합니다. 부안 유천리 요지에서 고려시대 건물터와 석축 등이 확인됐습니다. 초석의 배열 상태로 볼 때 건물은 5칸 규모로 가로 21m, 세로 6m로 추정되는데 건물 주변에선 관자가 새겨진 기와도 발견됐습니다. 관자가 쓰여진 기와 건물들이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요지는 아마도 국가에서 경영한 그런 요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안 유천리 요지에서는 대규모 건물터 한 곳을 비롯해 모두 4동의 건물터와 부속 시설이 확인됐습니다. 청자 생산 지역에서 이렇게 건물지가 대규모로 발견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정비 계획을 세워서 정비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화려한 문양이 새겨진 잔 받침대와 용문양 매병 등 당대 최고의 기술이 집약된 청자 파편도 출토됐습니다. 용은 예로부터 왕을 상징을 하기 때문에 일반 평민보다는 귀족층 아니면 최고위층을 위한 청자를 생산해서 공급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연구조사를 통해 건물의 정확한 용도와 성격을 밝혀내는 일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순창군이 가을철에 많이 발생하는 신증후군 출혈열 예방을 위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남원시는 맞벌이 부부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이웃들 간의 품앗이 육아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순창군이 다음 달 1일부터 신증후군 출혈열 예방을 위해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신증후군 출혈열은 들쥐 배설물로 전파되는 급성 열성 질환으로 가을철 야외 활동이 많은 농민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접종을 원하는 국민은 신분증을 갖고 보건의료원이나 해당 면 보건지소, 진료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를 위해 남원시가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남원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육아 공동체 8팀에게 연말까지 육아 컨설팅과 이웃들이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성장을 해서 마을 안에서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임실군이 치매 걱정 없는 건강한 임실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치매 안심마을 육성 사업을 진행하는 등 치매를 예방하고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산 기업들이 무더운 날씨에도 주변 이웃들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세아베스틸은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선풍기 250대와 여름 이불 250채를, S-OIL 군산저유소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성금 8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차세대 성장 산업인 풍력 산업의 기술개발 사업 3건이 전북에서 잇따라 추진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형 풍력발전기 블레이드 기술 개발과 해상 풍력 터빈 실증 기술 개발, 해상 풍력단지 후보지 발굴 기술 개발 등 3건의 풍력 산업 기술 개발 사업 대상지로 전북을 선정했습니다. 3개 사업에는 2022년까지 국가 예산 328억 원 등 모두 38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어서 전북이 풍력 산업을 선도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전북의 출생아 수가 크게 줄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전북의 출생아 수는 8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00명이 줄었고 5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의 누적 출생아 수는 2015년 6,400명에서 2016년 5,900명, 지난해 5,100명, 올해 4,000명으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잼 군산공장의 폐쇄 영향으로 지역의 제조업 생산력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전북의 제조업 생산 지수는 지난 2015년을 100으로 했을 때 올해 1분기에 82.9까지 떨어졌습니다. 제조업 생산 지수는 제조업 부문에서 제품을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전북교육청이 방학 중 보충 수업이나 야간 자율학습을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보충 수업이나 야간 자율학습이 동의의 형식을 빌어 사실상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8년이라는 여유 기간을 주고 계도해온 만큼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징계하고 위반 사례도 적극 적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젯밤 8시 반쯤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1톤 화물차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74살 최모 씨가 숨지고 함께 타고 있던 79살 김모 씨 등 2명이 중상을, 화물차 운전자 61살 광모 씨 등 2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